여름철 호우와 강풍을 동반해 큰 피해를 남기곤 하는 태풍. 북서태평양에서부터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을 의미하는 태풍은 보통 여름이 시작하는 6월 전부터 발생합니다. 지난 30년 태풍 발생 통계를 보면 1월에서 5월 사이 평균 0.3에서 1개가 발생하고 6월 이후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6월부터 늘어나 7월과 8월 평균 1에서 1.2개가 영향을 주는데 올해는 태풍이 아직 1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까지 태풍이 없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여름 태풍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힘듭니다. 늦은 태풍이 발생했던 지난 2016년, 1호 태풍이 7월에야 처음 생겨났지만 9월까지 예년보다 많은 수의 태풍이 쉼없이 동아시아 일대에 몰아쳤습니다. 2016년에는 태풍이 6월까지 태풍이 없다가 7월에 첫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1호 태풍이 3일에 발생했던 네파탁이었고요. 그해 7월에만 4개의 태풍이 연이어 발생을 했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7개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9월에만 가을 태풍 2개가 영향을 줬는데 그 가운데 태풍 차바로 울산 태화강이 범람하는 등 막바지 태풍 피해를 남겼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 즉 2.5개보다 적은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온난화 영향이 더해져 태풍 위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온난한 상황에서는 여름철 태풍의 수가 줄고 강도가 강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엘니뇨와 라니냐가 크게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이것은 온난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올여름 역시 예년보다 뜨거운 바다 탓에 7월 중순부터는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오르는 고수온 현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태풍과 극한 호우에 대비해 올여름 태풍 강도 체계를 기존 중강, 초강력 3단계에서 5단계 숫자 체계로 바꾸고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주말 연휴는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30도를 넘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만 맑은 하늘 탓에 밤사이 지표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제주도는 토요일인 모레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릴 걸로 보이지만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연휴 동안 날씨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해상과 일부 섬 지역의 짙은 안개가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오존과 자외선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주에 날씨 변동 가능성이 크다던데 태풍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필리핀 부근 해상의 수온이 30도를 넘어선 가운데 이 일대에서 강한 소나기 구름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중심이 생기고 회전력이 더해지면서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말 휴일과 다음 주 초반 사이에 1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한반도 남동쪽에 있는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서쪽으로 확장되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다량 유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고온다습한 수증기와 기존에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쯤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수치 모델 간 예측 차이가 커서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인데요. 기상청은 악기상이 우려될 경우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수시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기상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에 이어 35도를 넘는 폭염까지 최근 계절의 시계는 봄에서 한여름까지 2달 이상을 넘나들었습니다.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는 덥고 습한 바람이 불며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유입돼 대기 불안정으로 비구름이 강해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올여름 날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층의 찬 공기랑 세고 빠르게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대치가 좀 잦아지면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날 때 보통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우리나라 집중호우 강도도 세지고 지구온난화 속의 폭우도 강해지는 그런. 기상청은 여름 초반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여름 내내 예년보다 더운 날씨 속에 장마가 시작하는 6월부터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7월과 8월은 예년과 비슷한 강수를 전망했지만 워낙 비의 양이 많은 시기라 결국 여름 석 달 내내 집중호우 대비가 필요한 셈입니다. 6월은 대체로 비가 많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은 여름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큰 비가 온다는 것을 최근 여러 차례 언급된 여름철 역대급 폭염 우려에 대해 기상청은 지난해처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더위는 아닐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전주구의 해수면 온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온도의 높은 거에 엘니뇨가 쇠퇴하면서 영향이 좀 계속 미쳤습니다. 지금 해수면의 온도가 작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만 기상청과 전문가 모두 지난해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16차례나 쏟아진 가운데 올해도 이례적 집중호우는 언제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증기도 많이 남쪽에서 수송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밀고 있으니까 정말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서 강한 상승기를 만나면 이제 뭐 대기 강이든지 뭐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개수는 줄겠지만 대신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기상청은 우선 여름철인 6, 7, 8월 내내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여름철 역대급 폭염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같은 극심한 수준은 아닐 걸로 전망했는데요. 전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는 높지만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또 올여름 강수량 전망에 대해 6월에는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6월 하순인 20일 이후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는데요. 올해도 북쪽의 한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부딪히며 극한호우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장마 이후 한여름에도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고 이와 함께 집중호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기상 전문가들도 올여름 역시 지난해처럼 더위와 열대야가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도 점차 세지고 있다며 폭염은 물론 호우와 강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